서울 외곽 작은 도시, 구리시의 한 조용한 동네. 38세의 이수진은 3개월 전 12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마감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막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한 수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아이들은 전남편 광민수와 함께 지내고 수진은 홀로 지냈다.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은 낯설면서도 달콤했다. 어느 날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던 수진에게 아래층에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층에 사는 김찬우예요. 혼자서 무거운 짐 옮기기 힘드시죠? 26살, 키가 크고 깔끔한 차림새의 미소가 반짝이는 찬우였다. 수진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며 사양했지만 찬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무거운 거 들면 다칠 수도 있어요. 라며 계속 설득했다. 결국 수진은 도움을 받기로 했다. 찬우는 능숙하게 박스들을 옮기며 수진에게 농담을 던졌다. 이사하면 운동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일석이조죠. 대신 다음 날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의 수진은 웃으며 그럼 난 아직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파요. 라고 받아쳤다. 찬우의 다정한 손길과 배려심에 수진은 묘한 위안을 느꼈다. 이혼 후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건 신기했다. 모든 짐을 옮긴 뒤 수진은 고마워요. 찬우 씨,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찬우는 환하게 웃으며 DJ 이웃이잖아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답했다. 수진은 갑자기 용기를 내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다. 찬우는 좋죠. 이사 온 집 구경도 할 겸기라며 기쁘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찬우는 수진의 새 집에 첫 손님으로 들어섰다. 깔끔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에 감탄했다. 수진은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 은은한 향수가 나는 머리를 살짝 묶은 모습이었다. 발에는 살짝 굽이는 검은 구두가 세련되면서도 편안해 보였다. 찬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새 출발, 멋져요. 라고 말했다. 수진은 쑥스러운 듯, 네,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라고 답했다. 찬우는 조심스럽게 혹시 이혼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수진은 네, 3개월 됐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찬우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힘들진 않아요. 라고 걱정했다. 수진은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홀로 사는 게 자유롭고 좋아요. 라며 활짝 웃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이후로 찬우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수진 언니. 라며 인사를 건넸다. 언니라는 호칭이 조금 낯설었지만 수진은 어느새 그 호칭에 익숙해졌다. 언니는 너무 나이 많아 보여요. 라는 찬우의 농담에 수진은 웃으며 그럼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이라고 했다. 찬우는 눈을 반짝이며 그럴게요. 라며 답했다. 수진이 장을 보러 갈 때면 찬우가 무거운 봉지를 들어주곤 했다. 언니, 이렇게 무거운 거 혼자 들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어깨에 힘을 줬다. 수진은 괜찮아요. 내가 운동한다고 생각할게요. 라고 받아쳤지만 마음 한구석엔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어느 저녁, 수진은 아이들이 보고 싶고 과거가 떠올라 조금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찬우는 그런 수진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멜랑콜리해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찬우는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라며 손을 내밀었다. 수진은 처음으로 찬우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음악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찬우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맨발이었지만 어딘가 세련됨이 느껴졌다. 수진은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찬우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라고 답했다. 수진은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다. 찬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수진은 웃으며 그렇게 보이나요? 나는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찬우는 그 이상이에요. 언니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 밤이 깊어질수록 찬우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언니, 힘들 때 나한테 기대도 돼요 라는 말은 수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찬우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으로 수진을 배려했다. 수진도 어린 시절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어디선가 수진의 과거와 찬우의 비밀 같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찬우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의 빈방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낡은 사진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 속 찬우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과연 찬우는 누구이며 그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수진은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구리시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아침, 수진은 찬우의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찬우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찬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찬우는 낯선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찬우 씨,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걸까? 수진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 수진은 찬우가 일하던 카페를 찾아갔다. 카페 주인은 찬우가 며칠 전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찬우 씨는 항상 밝고 친절했는데 뭔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의 말에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수진은 찬우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을 되새겼다.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미소. 모든 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숨기려 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저녁, 수진은 찬우의 집에서 남겨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뒷면에는 낯선 한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지만 가까워질수록 멀어진다. 수진은 그 문구를 반복해서 읽으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꼭 쥐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수진은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수진 씨, 찬우에 대해 알고 싶다면 조심하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의 삶도 변할 겁니다. 전화를 끊자 수진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찬우의 실종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미스터리의 실타래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다. 찬우의 실종 소식이 퍼지자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던 찬우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의 다정한 인사와 장난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립기만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수진은 찬우가 남긴 사진과 그 뒷면의 수수께끼 같은 문구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지만 가까워질수록 멀어진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있는 듯 했다. 수진은 찬우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 다시 방문했다. 카페 주인은 최근 찬우가 어느 낡은 책방에 자주 들렀다고 알려주었다. 그 책방은 구리시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골목 안에 있었다. 수진은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책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이 쌓여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주인은 중년의 남자였다. 찬우 씨를 아시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래, 찬우는 내 단골 손님이지. 요즘 뭔가에 쫓기는 듯했어 라고 말했다. 뭔가 문제라도 있었나요? 수진이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기 어렵지만 찬우가 찾고 있던 한 권의 책 때문에 곤란에 빠진 것 같아. 수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찬우가 단순한 대학생이나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책은 어디에 있나요? 남자가 책장 한쪽을 가리켰다. 오래되고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이 놓여 있었다. 이 책이 찬우가 찾던 거야? 수지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펼쳤다. 책 속에는 복잡한 암호와 낯선 한자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죠? 수진이 물었다. 남자는 찬우가 말했던 진실이 이 안에 있어?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려면 큰 용기가 필요해 라고 경고했다. 수지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찬우 씨를 찾고 싶어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함께 맞서고 싶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이 길은 쉽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추고 서늘한 눈빛이 수진을 응시했다. 누군가가 이미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의 몸에 소름이 돋았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수록 어둠도 깊어져만 갔다. 찬우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수진은 밤늦도록 책방에서 빌린 가죽 표지의 책을 펼쳐 들고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작은 원룸안, 그녀는 책 속 암호와 한자들을 하나하나 해독하려 애썼다. 긴장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야? 마치 스릴러 영화 대본 같아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수지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긴장된 목소리로 받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찬우 씨를 찾으려면 조심하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전화는 곧 끊겼다. 그 말을 곱씹으며 수지는 마음 한켠에 숨겨진 두려움과 맞섰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찬우가 자신에게 기대고 자신 역시 찬우에게서 힘을 얻었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젠 내가 그를 지켜줘야 해. 다음 날 수지는 찬우가 다니던 대학 도서관을 찾았다. 복잡한 건물 사이를 걷던 중 찬우가 남긴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진실은 가까이 있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야 한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그 메모를 꼭 쥐었다. 찬우, 내가 남긴 이 단서가 내 길잡이가 될 거야. 도서관에서 수지는 찬우와 친했던 친구, 박지훈을 만났다. 그는 27세의 단정한 모습에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찬우가 요즘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지훈은 찬우가 남긴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수진이 책에서 본 것과 비슷한 암호들이 가득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야? 수진이 물었다.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찬우가 이걸 해독하려다 위험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그 말을 듣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함께 헤쳐나가자. 지훈 씨,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도서관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진 그 모습은 앞으로 닥칠 위험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예고했다. 수진의 손에 쥔 책과 노트북이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는 예감과 함께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한낮의 구리시 도서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그러나 수진과 지훈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찬우가 남긴 암호를 풀 단서를 찾기 위해 두 사람은 책과 노트북을 번갈아 가며 살폈다. 수진은 은은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다크진, 허리선을 살짝 드러내는 옷차림이었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일이 살짝 보였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선을 감싸 안았다. 지훈은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에 안경 너머로 집중하는 눈빛이 날카로웠다. 찬우의 암호는 단순한 퍼즐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감추려 했던 비밀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깊은 숨을 쉬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찬우가 왜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렸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그들 눈에 띌지도 몰라요. 그 순간 도서관 문이 살짝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입가에는 미소 대신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꼭 쥐었다. 지훈도 긴장한 듯 자세를 낮췄다. 남자는 두 사람에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진실은 때로 상처만 남기니까요. 그리고는 사라지듯 도서관 밖으로 향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포기할 수 없어. 찬우가 믿었던 이 비밀을 밝히고 말겠어. 지훈도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리시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찬우와의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이 저릿했다. 그때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찬우였다. 수진 씨, 내가 찾던 진실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곧 만나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찬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와의 연결고리는 이렇게 미묘하게 이어져 있었다. 과연 다음 만남은 언제, 어디서일까?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일까?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봄비가 살며시 내리던 어느 저녁, 수지는 찬우가 남긴 메시지에 이끌려 구리시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섰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빛났다. 밝은 회색 트렌치코트에 슬림한 검은 스커트, 그리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구두가 조화를 이루었다. 목에는 찬우가 선물한 작은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다. 여기가 찬우 씨가 말한 곳일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내부는 어둡고 습기 찬 공기가 감돌았다. 곳곳에 쌓여있는 오래된 상자들과 녹슨 기계들이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수진이 한 발짝 더 들어서자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뒤돌아보니 지훈이 있었다. 그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혼자 오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찬우 씨가 남긴 단서를 찾으러 왔어. 이제는 멈출 수 없어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는 오래되어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다. 지훈이 금고를 열자 안에는 수첩과 USB가 들어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찬우가 겪은 일들과 그가 발견한 비밀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찬우 씨.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닫히며 어둠이 짙게 깔렸다. 두 사람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쳐야 해. 수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찬우의 이름이 떴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진 씨, 진실에 다가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전화가 끊기자 수지는 지훈을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다. 찬우 씨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해.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창고를 나서며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여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이 밤, 진실과 위험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찬우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수진과 지훈은 비에 젖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찬우 씨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 수진은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중얼거렸다. 아마도 그가 말한 진실이 숨겨진 곳일 거야. 지훈이 스마트폰 불빛을 켜며 말했다. 그의 검은 코트는 빗방울에 반짝였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흘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 뒤를 밟고 있을지도 몰라.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찬우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도 그와 함께였어야 했는데 그녀의 음성에는 후회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이젠 내가 그를 지켜줄 차례야. 두 사람은 찬우가 남긴 위치 정보가 찍힌 지도 앱을 따라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속으로 향했다. 길은 좁고 어두웠으며 가로등조차 드물어 손전등 없이는 앞을 볼 수 없었다. 수진은 살짝 굽힌 몸을 곧게 펴며 여기야 라고 말했다. 그곳은 오래된 폐가였다. 낡아빠진 나무문과 창문에는 금이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덮여 있었다. 수진은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띠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곁에는 찬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수진 씨, 지훈 씨 와줘서 고마워요. 찬우가 힘겹게 미소 지었다. 찬우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찬우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찾던 진실은 단순한 비밀 문서가 아니에요. 이 문서가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숨길 수만은 없었죠. 찬우가 꺼낸 가죽 노트에는 중요한 이익을 위해 감춰진 부패와 음모의 흔적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 모두 이 싸움에 함께해야 해요. 그 순간 밖에서 거센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찬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준비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그들 앞에 펼쳐질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고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사랑과 진실을 위해 그녀는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다. 찬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수진과 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폐가 안을 둘러보았다. 촛불 불빛에 비친 찬우의 얼굴은 평소보다 한층 더 날카롭고 결의에 차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찬우 옆에 다가가며 말했다. 찬우 씨, 이 모든 게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집 밖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왔구나. 찬우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나누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거칠게 들어왔다. 한 명은 짙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중 수염난 남자가 으름장을 놓았다. 찬우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방 안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수진은 차분하게 몸을 낮추며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은은한 향수가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두 남자는 순간 움찔했다. 지훈이 뒤쪽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해요. 그가 속삭였다. 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이제 싸울 때야 라고 말했다. 갑자기 방 안불이 깜빡이며 어둠이 짙어졌다.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수지는 찬우와 지훈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결의를 다졌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여정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맞부딪힌 세 사람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지는 찬우와 지훈의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진실을 밝히고 찬우를 지키겠어.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위협적인 몸짓으로 다가왔지만 찬우는 재빠르게 책상 위에 있던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 들었다. 이게 뭐야? 수진이 물었지만 찬우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잠깐만. 스피커에서 갑자기 강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찬우가 미리 준비한 일종의 경보 장치였다. 그 소리에 놀란 두 남자는 주춤했고 그 틈을 타 지훈이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마. 한 남자가 소리쳤지만 수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숨기려는 진실, 이제는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그 순간 바깥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미 신고한 모양이었다. 두 남자는 당황하며 급히 몸을 돌려 도망쳤다. 수진과 찬우, 지훈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잘했어. 지훈 씨, 찬우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찬우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어둠을 밝혀내요. 라고 답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된 폐가를 나서며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 맞설 준비를 다졌다. 비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과 함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는 가운데 수진과 찬우, 지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용했던 구리시의 새벽, 수지는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찬우와 지훈, 그리고 자신이 함께했던 그 어둠 속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 스커트를 매치하고 발끝에는 깔끔한 구두를 신은 채 거울 앞에 섰다. 목걸이는 여전히 찬우가 준 은색 작은 펜던트를 달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당신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찬우 씨가 믿었던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전화는 끊겼고 수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찬우 씨, 내가 꼭 지킬게요. 그러던 중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찬우의 전 연인이자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박소영이었다. 소영은 세련된 검은 원피스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에요. 찬우를 믿어도 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네요. 수진은 굳은 표정으로 맞섰다. 그럼 진실을 함께 밝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소영의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스며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준비하세요. 그 순간 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수지는 찬우와 지훈, 그리고 소영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미스터리와 위험 속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과연 그들이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